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오전 9시 전국에서 접종하는 모두가 1호 접종자라며 접종 첫날에 의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내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인원은 28만여 명. 그 가운데 국내에서 제일 먼저 백신을 맞는 사람은 누구일지 관심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이 답을 내놨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동시 접종을 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모두 1호 접종자라는 겁니다. 금요일 9시부터 전국에 동시적으로 시작됩니다. 2월 26일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은 1호 접종자는 중요치 않다며 백신을 접종하는 첫날에 의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서둘러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많은 나라들이 겨울철 대유행의 영향과 느슨해진 사회적 경각심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경험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396명으로 내려섰지만 공장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서울 용산구 병원과 양천구 어린이집, 서초구와 영등포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가 각각 2명씩 늘어나 오늘 추가된 서울 지역 확진자만 122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3.1절 대규모 도심 집회까지 예고하면서 정부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천의 코로나19 백신 물류센터 연결합니다. 오전 백신 배송 작업이 마무리되고 오후에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으로부터 추가로 백신이 들어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기현 기자, 오늘 새벽 첫 백신의 공식 배송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도착한 백신에 대한 소분 작업이 밤새 이뤄졌고요. 본격적인 배송은 새벽 5시 5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남으로 간 차량이 5대, 안동이 1대입니다. 이후 배송 차량 50여 대가 전국 곳곳으로 향했습니다. 물류센터 도크에서 대기 중인 1톤 트럭에 소분이 끝난 백신이 나눠 담겼고 군이 차량을 호송했습니다. 이곳 물류창고는 군인과 경찰이 24시간 지키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로 배송 중이던 백신의 수송 용기에 온도 문제가 발생해 백신 3,900명 분이 전량 회수됐습니다. 대신 새 백신을 채워 넣은 대체 차량이 출발했고 차량은 목포항을 거쳐 배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백신의 적정 온도는 2에서 8도 사이인데요. 정부는 해당 백신이 적정 온도를 0.5도가량 벗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백신이 동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백신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에 백신이 추가로 물류센터로 들어왔죠. 어제 1차로 17만 3,500명 분에 이어 2차로 16만 3천 명 분이 오후 1시에 도착했습니다. 백신 수송 차량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발한 지 2시간 10분 만입니다. 일요일까지 모두 78만 5천 명 분의 백신이 이곳 이천 물류센터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3만 5천 명 분이 늘어난 양입니다. 이 백신들은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 250여 곳과 요양병원 1,600여 곳으로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이천물류센터에서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제주에도 3,900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새벽 도착했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보건소와 요양병원, 시설로 옮겨졌는데요. 제주 역시 내일 오전 9시부터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제주에도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이천 물류센터에서 목포항을 거쳐 제주에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900명 분입니다. 군경의 삼엄한 경비 속의 백신은 제주 시내 한 보건소를 시작으로 도내 보건소 6곳과 요양병원 시설 9곳 등 15곳으로 배송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3천여 명입니다.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을,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은 보건소가 방문해 접종합니다. 접종 과정 또 그 이후에 관리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 우리 도민들이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질병청의 방침에 따라 1호 접종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겠다며 다음 달 18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백신 물량은 2차 접종에 사용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제주에선 대상자의 95%인 3,193명이 접종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국에 배송된 가운데 코백스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내일 국내에 들어옵니다. 도착 직후 접종기관으로 배송돼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경기 이천물류센터에서 전국 보건소 등으로 배송됐습니다. 백신은 도착 직후 파손 여부와 수량 등을 확인한 뒤 접종기관에 인계됐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영상 2에서 8도를 유지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백신 전용 냉장고에 하루 보관됩니다. 첫 백신 접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28만 9천여 명이 전체 접종 대상입니다. 접종 첫날인 내일은 전국 213개 요양시설 등에서 5,200여 명 이상이 백신을 맞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직접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보건소 의료진이 방문 접종합니다.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령한 후에 5일 이내에 접종을 완료하게 되며 노인 요양시설은 보건소와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합니다. 코백스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내일 항공편으로 국내에 도착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도착 직후 접종기관으로 배송돼 오는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접종 첫날인 27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와 수도권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등 300명이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접종은 다음 달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접종 1주차에는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2주차에는 권역예방접종센터까지 접종 기간이 확대됩니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개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윤리적, 도덕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법에서 정하는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예비군 훈련 등도 집총이나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란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경우 처벌의 예외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병역 거부 무죄를 선고해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란 개인 신념을 가진 A씨는 과거 어머니 등의 설득으로 군에 입대했지만 제대 후엔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며 예비군 훈련 등을 모두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가 된다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그 양심이 확고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석탄 발전을 최대 절반 가까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석탄 발전을 줄이더라도 전력 수급에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 한 달에 걸쳐 석탄 발전기 일부를 가동하지 않거나 발전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석탄 발전기 58기 가운데 최대 28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발전 출력도 최대 80%로 제한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중 평일에는 석탄 발전기 19기에서 21기를 정지하고 전력 수요가 더 낮아지는 주말에는 최대 28기까지 가동을 멈춥니다. 겨울철인 지난해 12월부터 최대 17기의 가동을 정지했던 것에 비해 추가로 11기의 가동을 더 멈추는 겁니다. 산업부는 또 최대 37기의 석탄 발전기에 대해 발전 출력을 80%까지로 제한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는데 지난달까지 2달간 석탄 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9톤 줄어 2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과 비교할 경우 2,054톤 줄어 감소폭은 54%로 늘어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석탄 발전을 감축해도 전력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산업부는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이상 한파와 폭설로 전력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피크 시 예비율 9.5%를 기록해 안정적이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산업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음 달 한 달 내내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협조 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 시흥지구 주택의 40%가 민간 분양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광명 시흥지구 전체 물량 7만 호 중 2만 8천 호를 민간 분양으로 나머지 물량 중 1만 8천 호는 공공 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이어 이번에 지정된 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은 인근 주택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하고 민간 건설사 등이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이후 지속된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와의 격차도 0.25%에서 0.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하고 물가 상승률은 1.3%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경기도에서만 1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무도장 등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지면서 성남시는 6일 이후 관내 무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의 무도장 집단 감염과 관련해 어제 4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남 지역 무도장 4곳의 누적 확진자는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성남시는 확진자가 나온 곳과 상관없이 지난 6일 이후 무도장과 춤 연습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도장 특성상 신체 접촉이 있고 이용자들이 여러 비슷한 시설을 방문하는 점을 감안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성남시는 설명했습니다. 용인시청 유도부와 운동시설 관련해서는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 영생교 보습학원의 경우 확진자 4명이 더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166명으로 늘었고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관련 1명이 늘어 누적 감염자는 경기도 지역에만 163명이 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8명으로 11일 연속 3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감염 사례는 65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47.1%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해 확인 중인 경우는 36명으로 일상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보험회사 콜센터와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전남 나주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연쇄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혜린 기자, 오늘도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나왔죠? 네, 어제 하루 보험사 콜센터 관련 1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또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콜센터 직원이 아닌 건물 미화원인데요. 콜센터 직원에 이어 건물 근무자까지 연쇄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이로써 이 콜센터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2일이었는데요.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지난 18일 해당 콜센터 복도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건물 CCTV를 통해 일부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와 관련해 지역 간 전파 사례도 나왔습니다. 어젯밤 전남 나주에서 광주 콜센터 직원의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된 건데요. 광주시는 콜센터를 임시 폐쇄하고 콜센터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15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콜센터 69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사무실 환경과 근무 형태 등을 확인하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주 3회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충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의 국적이 다양한 데다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영동의 한 제조업체에서 오늘 기니,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지난 20일 영동 유원대학교에서 외국인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업체 9곳을 전수 검사한 결과입니다. 유원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을 시작으로 학생과 원룸 주인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 보은의 한 업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가나 출신의 40대를 시작으로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4개국의 외국인 근로자 8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한 철강 제품 업체에서 일하는 20, 30대 외국인 근로자 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들어 충북 5개 시군에서 60여 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같은 직장과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하는 외국인들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국적이 다양해 의사소통과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근무 업체와 지역 대학 등의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안내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긴급 사용 승인 조건에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미국 FDA는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안정성과 예방 효과가 FDA 기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존슨앤존슨이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미국에서는 72%, 남아공에서는 64%의 예방 효과를 각각 보였습니다. FDA의 최저 기준인 50%를 넘어섰습니다. 95% 안팎 수준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의 백신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존슨앤존슨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후 임상이 이뤄졌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FDA는 분석했습니다. 중증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는 미국에서 86%, 남아공에서 8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이 생기고 영상 2도에서 8도의 실온에서도 유통, 보관할 수가 있어서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세계 각국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FDA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곳 시간으로 오는 26일 열리는 자문회의를 거쳐 이르면 27일 FDA가 존슨앤존슨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거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로 긴급 승인이 나는 백신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존슨앤드존슨 백신이 다음 주에는 유통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If an EUA is issued, we anticipate allocating 3 to 4 million doses of Johnson & Johnson vaccine next week. 존슨앤드존슨은 미국에 다음 달 말까지 2천만 회분, 오는 6월 말까지 1억 회분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 10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가 만화가 윤서인 씨가 독립운동가들을 비하했다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복회는 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회원 249명이 윤 씨를 상대로 위자료 2억 4,9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SNS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과 함께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어 독립운동가들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한 해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며 오곡밥과 부럼깨기를 즐기는 정월 대보름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곡물과 견과류 가격이 크게 올라 대보름 식탁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한켠에 정월 대보름 맞이 먹거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곡식과 각종 견과류가 준비돼 있지만 가격을 확인하고 나면 쉽사리 손이 가질 않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선뜻 짓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실제로 한 가격조사 기관이 대보름 관련 10개 품목을 조사해봤더니 지난해와 비교해 5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품목 가격이 올랐는데 오곡밥 재료 중에서는 수수가 750g에 9,000원으로 80%가 올랐고 부럼 중에서는 잣 가격이 80% 가까이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수입 견과류도 올해는 20%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국제 곡물가마저 올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견과류 역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마트에서는 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우리는 올라도 오르지 않는 시세로 계속 들이니까 농사져서 우리가 뜯어오고 하는 거라 좀 저렴하게 들이 그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탁 물가가 오르면서 세시 풍속을 즐기면서도 지갑 걱정이 앞섭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미 CIA 국장 지명자가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이란을 안보 위협국으로 거론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외교 안보 지형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는 먼저 중국을 미국에게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인권 등 구체적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이 권위주의적 적수로 떠오르는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President Biden has underscored, outcompeting China will be key to our national security in the decades ahead. That will require a long-term, clear-eyed, bipartisan strategy. 미 정보당국이 풀어나갈 최우선 과제로는 중국에 더해 기술과 정보 인력, 파트너십 등 서로 연관된 4가지 분야를 꼽았습니다. 번스 지명자는 특히 국제 안보 지형이 점점 더 복잡하고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북한, 이란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시각을 드러내며 안보 위협 국가로 추가했습니다. It's a world where familiar threats persist, from terrorism and nuclear proliferation to an aggressive Russia, a provocative North Korea, and a hostile Iran.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지명자는 미 국무부에서 30여 년을 근무했으며 오바마 정부 시절 부장관을 역임했던 직업 외교관 출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IA 국장을 지명하면서 정파에서 자유로운 정보기관이 중요하다며 번스 지명자를 적임자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수소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해 충전, 이용, 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공공충전기를 의무 개방하는 등 관련법 개정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100포인트 넘게 반등하며 3,100선 문턱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에 나서며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4.71포인트 상승한 3,099.69에 코스닥은 29.9포인트 오른 936.21에 마감됐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밤사이 나온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 완화 기조 발언과 각국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에 힘입어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2조 원 가까운 매수에 나서며 3% 넘는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와 9% 넘게 급등했고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유럽 허가 절차 본격화 소식에 그룹주 전반이 강세였습니다. 한국석유가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를 결정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편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히토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내 히토류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40전 내린 1,107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이 비구름이 제주도를 지나면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에서는 내일까지 최고 40mm, 충청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이 풍랑특보는 더욱 확대되겠고 영남 해안과 남해안 지역으로 이 강풍특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최고 5m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 강한 물결 때문에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 경북 북부에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내일 또 불어들어오면서 이 건조특보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1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고요. 3월의 첫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